안녕하세요. 네, 프루치 투자자문 이선철이고 또 박준호 매니저. 네, 박준 매니저입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뭐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네네. 이제 QRA 발행 계획이 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혼동이 있고 네. 제가 오늘 아무튼 영상을 오랜만에 라이브로 켜고 주된 이유 자체가 지난주에 처음에 1월 29일에 이제 QRA 발표, 이제 총 만기별로 뭐 쿠폰이 얼마나 발행될 거고, 빌스가 얼마나 발행될 거고, 이게 나오기 전에 1월 31일에 있는 티박 결과가 나오기 전에 1월 29일에 순증액을 뭐 예를 들어 2020억 달러만 하겠다, 202빌리언만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그거를 굉장히 한국 언론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미국이 재정을 굉장히 줄이고 그냥 장기물도 굉장히 줄이고 이런 것처럼 뭔가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보통은 이제 총 그 순증액 물량을 줄여서 발표를 하게 되면 시장도 처음에는 이렇게 줄여서 발표를 하니까 당연히 쿠폰이라고 한다면 뭐 2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 중요한 건 쿠폰이 얼마나 늘었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는 쿠폰 대신 빌스로만 순증액을 했잖아요. 1년 단기채로만 재정증권 아주 짧은 재정증권으로만. 네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쿠폰이 이번에 얼마나 느냐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근데 1월 29일에 이제 쿠폰과 빌스를 합친 총 순증액 물량이 적어질 거다라고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의례적으로 보통 그렇게 나오면 일단은 그럼 쿠폰도 당연히 적게 발행을 하겠구나라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저런 이슈가 있으면서 장기채 금리가 급락을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31일에 이제 실제 티박 그러니까 그 듀레이션별로 어떻게 발행을 할 건지가 나왔는데 총 발행하는 건 줄였지만 쿠폰은 저희가 기존에 예상한 것과 동일하게 저희가 프루팅이 아주 딱 상세 금액까지 했는데 동일하게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아주 크게 늘어가지고 발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447빌리언 4,470억 달러가 그 쿠폰을 발행이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2분기 전체 그 증액하는 물량이 적다는데 2,020억 달러밖에 없다는데 왜 쿠폰을 이렇게 그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기존에 빌스를 많이 발행해 놨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1년 미만에. 그거를 이제 1년 미만의 짧은 재정증권이니까 그게 이제 롤오버 되는 원래 항상 늘 롤오버를 시켜서 연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빌스 많이 발행돼 있던 거를 rollover를 안 시키고 그냥 만기 종료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빌스가 되는 거죠. 빌스가 마이너스가 된 게 마이너스 2,470억 불인가를 그냥 만기 종료시키고 그리고 쿠폰물을 엄청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핵심은 이번 QRA 제가 계속 프루팅해도 1월 31일이 핵심이다. 1월 29일은 사실은 별로 중요치가 않다라는 거를 나오기 전에도 강조를 많이 하고 지난주가 워낙 메가위크였기 때문에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QRA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뭐 그 뒤에도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오해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했던 일부 컨텐츠를 저희가 전체 공개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라이브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남길 예정이니까 라이브 영상 그리고 편집본에도 남길 테니까 정확히 좀 시장에서 이걸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쿠폰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거는 국채의 무조건 부정적인 요인이고요. 1월 31일에 쿠폰이 많이 는 걸로 발행됐음에도 그날 오전에 미국의 공교롭게도 그 뉴욕 커뮤니티 NYCB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연준 지역은행 거기서 또 지난 3월과 같이 약간 그 지역은행 은행 위기 우려가 터졌어요. 오전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아무튼 뭐가 되게 안 좋아서 마이너스 40%까지 주가가 빠졌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날 공교롭게 티박이 발표한 날 쿠폰을 이렇게 크게 증액을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그런 레토릭과 함께 장기금리가 내리고 그러면서 또 뭐 메타는 뭘 실적이 어쩌다 해가지고 지금 엄청 위로 또 튀었고 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꼭 그날 무조건 실시간으로 움직인다 이거는 충분히 안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그날은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더더욱 언론들에서 왜냐면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 듀레이션별로 순증액이 얼마고, 왜냐면 만기되고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헷갈릴 수 있는 문제지만 이렇게 잘못되게, 이게 제가 지난번에 원유 관련해서 그 언더스탠딩에서 했던 거를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아주 잘못된 보도다. 지금 쿠폰이 엄청 중요한 건 엄청 늘었고, 다만 제니 옐런 그 재무부에서 그때 서비스 워딩을 했죠. 네. 이제 우리 더 이상 안 늘릴게. 이미 늘릴 만큼 다 늘려놓고 이제는 한 번 늘었다는 건 이거 4분기까지 계속 늘어서 가는 거예요. 다 늘려놓고 이제 더 이상 안 늘릴게 뭔가 하니까 뭐 그런 서비스 워딩이 영향을 일단 단기적으로 끼쳤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다시 말하지만 쿠폰 발행 물량이 굉장히 컸다. 물론 그 쿠폰 안에서도 2년, 3년, 5년, 7년짜리가 있고 또 10년, 20년, 30년짜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10년 이상의 10년, 20년, 30년보다는 2년에서 7년 구간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국채에 베어리시한 게 아니냐가 전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쿠폰물이 늘었냐 아니면 쿠폰 대신 빌스로 연명을 했느냐인데, 이번에 빌스는 오히려 많이 줄이고 총 순증액이 2분기에 뭐 줄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안에서 어떤 쿠폰물을 얘네가 사용했는지 이게 중요한 건데, 쿠폰을 엄청 늘리고 총 순증액을 줄였기 때문에 그 빌스는, 기존에 발행된 빌스는 다 만기 종료시킨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은 쿠폰물이 이렇게 늘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국채 발행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이번 주에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네. 계속 있는데 그때마다 쏟아지는 공급이 발생할 때 채권 시장에 앞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 금요일에 그 경제 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해온 게 프루팅에서도 그렇고, 시장에 아주 간과하고 있는 아주 가장 큰 리스크는 노랜딩 리스크다. 그러니까 당장에 노랜딩으로 나오면 그 말은 결국에 미국이 재정을 이렇게 쓰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소프트 랜딩이라는 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조금 경기가 둔화되는데 그렇게 극심하지 않은, 그게 소프트 랜딩이고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가 이제 재정을 이렇게 적자 재정을 하다 보니 당장 앞으로 나올 거는 노랜딩 리스크라는 거죠. 그럼 노랜딩이라는 건 뭐죠? 결국에 장기 금리,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하이어 폴 롱거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기준금리를 떠나서 일단 시장금리가 하이어 폴 롱거가 될 수밖에 없고, 시장금리가 하이어 폴, 거기에다가 이번에 지금 국채 쿠폰 증여가 맞물려서 하이어 폴 롱거가 되게 되면 결국에 그거는 나스닥이나 S&P 500 같이 시장금리에 예민한 그런 자산시장의 멀티플을 조정시키게 된다라는 걸 제가 그 작년 7월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고. 네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너무 좀 시장에 만연했던 오보와, 그리고 사실은 제가 김 작가님 그 채널에 악플이 많을 걸, 욕을 많이 먹을 걸 알고 나갔지만, 일부 댓글들 보면 오보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뭐 장기물도 엄청 줄었던데요, 뭐 이런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사실은,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영역은 사실은 매크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저는 조금 오타쿠 기질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파서 그렇지, 그 부분은 이것만 또 전문으로 하는 섹션이 있을 정도로 아무튼 굉장히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쿠폰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 그 얘기를 아셔야 되고, 지금 한경, 매경 뭐 아무튼 웬만한 언론사들 싹 다 무슨 굉장히 이번에 채권의 우호적인 결과가 발표된 것처럼 얘기를 나오던데 완전히 잘못된 오보고 라는 점, 제가 다시 제 성격상 또 욱해서 막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해는 하지만 네. 잘못된 내용이다. 아무튼 네,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당장의 노랜딩, 왜 노랜딩 이제 하드라고 제가 김작가 TV에서 얘기를 했냐면, 노랜딩 시나리오가 제일 위험한 시나리오인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작년 7월 중에 아마 이제 증시가 고점이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QRI가 발표가 되면서 8월, 9월, 10월까지 주식이 엄청 크게 하락을 했죠. 네네. 다만 엄청 크게는 아니고 한 10몇 프로 하락했어요. 그때 다 하락 안 하고. 그리고 이제 QRA를 다시 이제 옐런이 빌스로, 쿠폰 말고 1년 이상의 쿠폰물 말고 빌스로 다 대체를 하면서 다시 주식이 지금 엄청 뛰어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땐 너무 오바다. 아무리 그래도 이미 기존에 발행하기로 한 게 많기 때문에 오바다라고 보고, 저희는 숏 포지션을 11월 중순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수익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오레세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쿠폰은 뭐냐면요. 그 댓글 보니까 쿠폰이 뭐지?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2년, 5년, 7년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것들을 다 합친 걸 쿠폰이라고 하고요. 1년 미만의 아주 짧은 만기가 짧은 것들을 재정증권 이제 빌스라고 빌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빌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빌스를 많이 발행을 한다라고 한다는 건 시장에 굉장히 부양적인 유사 양적 완화의 효과를 주는 거고 그와 반대로 쿠폰을 많이 발행한다. 뭐 2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 이런 듀레이션이 있는 만기까지 있는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한다라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을 좀 이렇게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29일에 처음에 총 순증액이 2020억 달러만 하겠다. 시장 예상이 한 3,40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적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쿠폰도 줄이고 다 줄인다라고 생각하고 시장도 좋아했고 언론도 더 막 그렇게 했는데 저는 애초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프리팅에 29일은 그렇게 시장이 착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중요한 결과 발표가 아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도 31일에 보통 실제 만기별로 어떻게 발행하는지 티박으로 봤을 때 장기물이 엄청 느는 경우가 많다. 그럼 2020억 달러밖에 총 순증액은 안 하는데 장기물이 뭐 예를 들어서 4,500억 달러 가량이 순증액이 됐는데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의아하잖아요. 네. 총 다 해가지고 2020억 달러밖에 안 했는데 그 말은 4,050억 달러에서 2,000 그거를 빼면 그 나머지를 기존의 이전 분기들에서 빌스 발행됐던 거를 다 그냥 롤오버 안 하고 연장 안 시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시키는 거죠. 기존의 빌스를. 그러니까 그 말은 국채 시장에 굉장히 베어리시한 결과인 거를 그거를 전혀 언론에서 지난주 보니까 완전 딴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11월 중순에 저희 수익률 다시 켜주시면 저희게 이제 파란색 선인데 저희가 이게 22년 1월 초부터 저희 프루츠 투자자문 오레세 수익률이고 아래는 이제 나스닥하고 이제 뭐 S&P 500 비교 수익률인데 저게 이제 1월 말 저희가 이제 매월 말에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거보다 심지어 2월 지금 아직 좀 저희가 쇼 포지션 잡고 나서 저기 보면 그 마우스로 혹시 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숏 친 구간? 그럼 저기 아무튼 11월 중순 저때 저희가 숏을 치기 시작했는데 실제 좀 레버리지로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저렇게 내려와 있죠. 실제 내려와 있는 거 맞고 최근에 더 조금 아마 내려와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실제 8, 9, 10월에 그렇게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너무 올라와서 딱 100 기준으로 하더라도 7월 고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심각하게 이제 고평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7월 고점 그때거든요. 그때에 비해 지금 한 12%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나스닥이. 그죠? 저희는 또 그 안에 어떤 포트폴리오 비분을 조금 레버리지로 써서 숏을 했고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놔 있지만 어쨌든 좀 맥락을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얘기를 뭐 이렇게 욱해서 한 번에 쭉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프루팅에서든 유튜브에서든 자주 얘기하는 게 저희는 숏을 쳤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지만 웬만하면 진짜 숏은 치시지 말아라. 저희 또한 굉장히 고민하고 숏을 진입을 한 건데 그러니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웬만하면 숏을 치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여서 너무 과대평가다라고 하지만 시장의 비이성은 정말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숏을 잘못 치면 그 비이성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데 내가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케인즈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인데 오히려 차라리 시장의 바닥은 이렇게 블로우 탑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팍 뚫고 가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떤 뭐 지지나 저항을 볼 수가 없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특히 지금 같은 저는 장세가 좀 그렇다고 보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그만큼 좀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어떤 욕심보다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원자재가 일단 일시적으로 꺾일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들어서 숏 포지션을 어느 정도 구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생 중에 있지만 그래서 결코 제가 오레셋의 포트폴리오와 프루팅의 이제 뭐 모델 포트폴리오가 다 다르고
이제 개인분들한테 얘기할 때 이게 다른 이유는 어쨌든 그만큼 그 숏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거나 뭔가 어떤 핵심을 위해서 정말로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지 그것도 저희도 지금 좀 뺄는 감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 꼭 당부드리지만 예 이거는 제가 뭐 영상이나 글 쓸 때 늘 하는 얘기인데 숏을 드리라고 제가 하시라고 시장이 이렇게 지금 과대평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을 좀 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제는 저는 너무 김 작가 TV님 채널에 너무 즐겁게 했고 너무 편하게 해주셨고 다 좋아. 그리고 심지어 저도 욕을 많이 먹을 줄 알았지만 사실과 다른 걸로 욕을 먹으니까 또 제가 흥분해서 이렇게 또 따다닥 나왔지만 그만큼 제가 순수해서 그렇다라고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뜩이나 이번부터 이제 그 국채 발행 계획 발표되는 포맷이 변경되다 보니까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헷갈리셨을 것 같긴 합니다. 아, 예. 네. 제가 여기 댓글 보니까 자, 빌스 쿠폰 노트 본드도 구분을 못하면 이거 봐도 아무 이해가 안 될 텐데 빌스는 1년 미만에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언론에서는 장기물이 엄청 준 것처럼 뭐 쿠폰이 엄청 준 것처럼 나왔는데 제가 하는 말은 올해 1분기도 그렇고 작년 4분기도 그렇고 계속 QRA에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어쨌든 이번에도 QRA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아무튼 그거에 따르자면 QRA 장기물을 어떻게 늘렸고 줄였는지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에 따르자면 지금 장기물이나 쿠폰을 줄였다라는 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다. 쿠폰의 증액이 엄청 컸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장기물과 중기물 이런 걸 다 합쳐서 2, 3, 5, 7, 10년, 20년, 30년 이런 걸 쿠폰채라고 하는데 쿠폰물이라고 하는데 쿠폰에 대한 증액을 엄청 늘리고 반대로 빌스 예. 아무튼 그냥 쉽게 말하면 초단기채 그러니까 아주 재정증권들을 기존에 빌스를 많이 발행하면 시장에 굉장히 부양적인 작년 11월처럼 그렇죠. 왜냐면 쿠폰물에 대한 공급을 줄이니까 쿠폰물에 대한 공급을 줄이면 결국에 공급이 없으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없어지면 또 금리가 하락할 수 있잖아요. 채권 금리가 하락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주식의 멀티플을 높여준다는 걸 제가 계속 설명을 해왔잖아요. 저희 채널에서 그죠? 그래서 부양적인 행위인데 작년 4분기처럼 그랬을 경우에 근데 이번에는 빌스를 굉장히 줄이고 오히려 쿠폰을 늘렸다. 그러니 이 Q&A 결과는 시장에 굉장히 베어리시한 거고 그러니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노랜딩스러운 고용 발표가 나왔을 때 금리가 엄청 튀었는데 그 정도로 금리 튀는 게 단순히 제가 봤을 때 고용 때문이 아니라 Q&A에 대한 그게 굉장히 Q&A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다라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채 발행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채 공급이 앞으로 더 늘어서 이제 계속 입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입찰을 다 받아줄 수 있을 것이냐, 시장이 자연적으로 양적 완화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게 갈수록 이제 지켜보면 앞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제 의견에는 이번 재무부 결과로 발표를 봤을 땐 더 오를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막 랩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단 Q&A 하기 전에 지금 댓글에 마지막 댓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제가 보는 뷰를 말씀드릴게요. 재무부가 유동성 풀고 있고 파월도 금리 인하 각 잡고 있는데 쇼시라니요. 이게 지금 전형적인 많은 개인분들이 하시는 착각이고 지금 시장의 비이성을 야기시키는 건데 재무부가 돈을 쓴다고 해서 기업의 어닝이 느나요? 아니죠. 재무부가 돈을 많이 쓰면 기업의 어닝이 느나요? 아니죠. 네. 그리고 재무부가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국채를 발행하죠. 지금 이번에 재무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네네. 그죠? 그럼 그 국채를 양적 완화가 있는 상황이면은 이분이 하시는 말이 맞죠. 양적 완화가 있는 상황이란 건 뭐냐? 재무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때 그 국채를 사주는 주체가 연준이 돈을 그냥 인위적으로 찍어서 사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면 당연히 장기금리는 끝없이 하락하고 하락하는 장기금리가 주식시장에 멀티플을 받쳐줍니다. 근데 재무부가 돈을 쓰는 거다고 해서 기업의 어닝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재무부가 돈 쓰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가 제일 먼저 계속 강조했고 이래서 인플레이셔너리한 상황이 올 거다이지만 재무부가 돈을 쓴다고 해서 기업들의 실질 어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네. 그럼 오히려 재무부가 이런 식으로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최소한. 그죠? 네네.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무부가 이렇게 돈을 쓰다 보면
그거는 금리, 시장 금리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죠? 그걸 위해서 또 이번에 이렇게 그런 쿠폰물들을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또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럼 시장 금리의 기준 금리 말고요. 연준이 기준 금리를 내린다고 상관없습니다. 왜 웃어요? 너무 웃겨. 아니야. 열정적으로 이렇게 너무 말씀하시네. 얘기하다 보니까 네. 또 갑자기 또 저희 채널에서 얘기하니까 또 이제 빵 틀려서 또 제가 쌓였던 게 네. 자, 많은 분들이 이거 착각하는데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과 주가는 상관이 없어요. 올리고 그렇게 치면 2023년에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때 왜 주가가 계속 올랐냐. 그때는 기준금리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리세션이 오겠구나 해서 장기금리가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쵸. 장기금리가 중요한 거다라고 제가 계속 과거부터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돈을 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행위는 시장금리의 하이어 폴 온 거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기준금리 말고 시장금리, 국채금리의 하이어 폴 온 거를 일으키면 그럼 국채금리의 하이어 폴 온 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국채금리 급등해서 나왔듯이 국채금리의 하이어 폴 온 거는 주식시장, 특히 고평가된, 멀티플이 고평가된 나스닥이나 S&P 500처럼 그렇게 멀티플이 고평가된 그 주식시장의 멀티플을 감소시킵니다. 왜냐면 멀티플을 산정할 때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게 시장금리인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뭐 준우 씨야 워낙 제가 자주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미국의 재정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는 양적 완화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이 계속되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 시장금리의 하이어 폴 온 거를 일으키고 굉장히 인플레이셔너리한 행위이고 시장금리의 하이어 폴 온 거가 계속된다라는 건 고평가된 주가의 멀티플을 PE를 축소시킨다, 수축시킨다. 이해되시나요? 네네. 예, 아무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